비씨주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중소사업체를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에 추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비씨고용경제회복혁신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1일 일상복귀계획 3단계 도입에 앞서 중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이 끝까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추가 자금 수백만 달러를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회복 보조금은 149명 이하의 비씨주민들을 직원으로 둔 중소기업 중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최대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구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당초 오는 8월 31일까지 혹은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번 추가 자금 편성으로 오는 7월 2일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비칼론 고용경제회복혁신부 장관은 이 중소기업 회복 보조금 프로그램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영향을 받은 수천 개의 비씨기업들을 구제해왔다며 특히 비씨주가 일상 복귀 계획에 돌입하기에 앞서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에는 총 2억 9천만 달러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오는 7월 2일 신청이 마감된 이후에는 투입 자금이 총 4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유행 기간 전반에 걸쳐 총 2만 개 이상의 기업과 26만 명의 근로자들이 이 보조금 지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중소기업 회복 보조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프로그램 만료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 과정 중에 있는 사업체를 포함해 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들은 마감일인 오는 7월 2일 이전에 모든 최종 서류와 세부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보조금 미지급 문제는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캐나다 고용시장이 전국적인 락다운 여파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캐나다 일자리 수는 이전 달 대비 6만 8천 개가 감소함에 따라 실업률은 지난 4월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한 8.2%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캐나다의 실업률은 지난해 5월 역대 최악 수준인 13.7%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가 지난 4월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경제 봉쇄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4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8.1%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2월 캐나다 실업률은 5.7%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증발한 일자리 중 5만 4천 개는 파트타임 일자리였으며 풀타임 일자리는 1만 3,800개만 감소하는 데 그치며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55세 이상 여성의 실업률은 이전 달 대비 1%포인트 상승한 8.9%였는데 일자리를 잃은 이들 중 대부분은 경제 봉쇄령 여파에 일시해고를 당한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 증발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이전 달과 비교해 3만 6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내리막을 탔고 건설업의 일자리는 1만 6천 개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숙박업과 요식업의 5월 실업률은 이전 달 대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회복하기까지는 갈 길이 아직 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종의 일자리는 지난해 2월 이후 36만 4천 개에 달하는 29.8%포인트가 감소하면서 이 기간 동안 증발한 전체 일자리 수의 63.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가장 많이 오른 국내주는 노바스코샤와 온타리오였으며 반면에 서스케추안의 실업률은 6.3%로 이전 달보다 오히려 0.3%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비씨주의 5월 실업률은 이전 달보다 0.1%포인트가 감소한 7%를 기록하며 서킷 브레이커 락다운에 따른 여파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씨주의 실업률은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라비칼론 비씨주 고용경제회복혁신부 장관은 팬데믹 위기에도 불구하고 비씨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면서 캐나다의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며 5월 말부터 일상재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칼론 장관은 15세에서 24세 사이 청년 실업률과 원주민과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라비칼론 장관은 이어 비씨주정부는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을 돕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켐롭스 원주민 기숙학교의 어두운 역사를 추념하기 위한 법정 공휴일이 공식 지정됐습니다. 캐나다 의회는 과거 원주민 기숙학교에 저지른 만행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9월 30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3일 왕실의 재가를 받아 입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은 원주민 학교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로 2013년부터 시작된 캠페인인 오렌지 셔츠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앞으로 매년 공식적인 진실과 화해의 날로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930 법정 공휴일 지정 목적은 국민 모두가 함께 과거 원주민 기숙학교와 관련된 캐나다의 부끄러운 역사를 배우고 인정하며 되새기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스티븐 길보 문화유산부 장관은 더불어 이 법안은 캐나다와 원주민 사회 간의 화해를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아픈 역사를 이겨낸 원주민 피해자들과 가족 및 사회를 기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28일 원주민 아이들의 기숙학교로 사용됐던 건물 부지에서 215구의 어린이 유해가 발견되자 일주일 만에 상하원을 신속히 통과했습니다. 전해진 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2015년부터 원주민 집단 기숙학교 사태를 조사해온 캐나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캐나다 정부에 94번이나 요구한 조치 중 하나로도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월 이후 행방이 모연했던 여성이 실종 4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칠리와 RCMP는 23세의 쉘린 킬러 벨의 사체가 실종 4달 만에 2일 코키틸람 인근 프레이저 리버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RCMP에 따르면 벨의 사망에 범죄가 연루됐다는 증거가 없어 이에 관련한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BC 검시소가 벨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숨졌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살과 2살 남자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벨은 지난 1월 30일 저녁 칠리와 에드워드 스트리트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실종 이틀 후에는 벨의 차량이 칠리와 프레이저 강가에서 발견되긴 했지만 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벨을 찾기 위해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은 고속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한 이웃은 1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한편 벨이 발견되기에 앞서 지난 2달 사이 호프 인근에서 2명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3월 말에는 호프에서 신원 미상의 사체가 발견됐는데 조사 결과 이 사체는 지난 1월 18일 포트무디에서 실종됐던 48세 트리나 헌트인 것으로 밝혀졌고 지난달 26일에는 호프 인근 하이웨이에서 밴쿠버 출신의 19세 멜리사 엘리제비스 스틸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두 여성이 모두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